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4년 전에 했던 인턴십 이제 후기를 알려드리고자 비디오를 켜게 됐는데 인턴십 지원 시기랑 어디서 잡을 구했는지 그 다음에 인턴십이 됐을 때 차 문제 그 다음에 어디서 살았는지 그리고 페이는 얼마나 됐는지 미국 인턴십은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비디오를 켜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는 인턴십을 2016년도 여름에 했고요. 미국은 보통 인턴십을 여름에 하게 되면 그 전해 가을이나 겨울 학기에 있는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인턴십을 많이 얻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5월 달에 인턴십을 했고 지원은 2015년 9월 달에 학교에서 하는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하게 됐어요. 취업 박람회에서 잡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도시에서 하는 취업 박람회나 아니면은 다른 대학교에서 하는 취업 박람회를 가서도 많이 job opportunity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닌 경우에는 링크드인이나 글래스도어 아니면은 뭐 인디드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렇게 구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웹사이트는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구인닷컴 알바몬 이런 약간 웹사이트인데 그런 웹사이트에서 이제 자기가 일하고자 하는 주를 넣고 그 다음에 zipcode 우편 번호를 넣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필터가 돼가지고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회사 직종 그 다음에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뭐 작은 기업인지 그것도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인턴십을 지원을 하게 되면 보통 미국은 지원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연락이 와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 연락이 와서 우리가 너를 인터뷰를 하고 싶다. 아니면 취업 박람회에서 잡을 얻는 경우에는 이제 그 담당자에게 그날 얘기를 하고 2시간 뒤에 인터뷰 카드를 줘요. 뭐 이런 조그만 카드를 줘가지고 여기서 뭐 몇 시에 어느 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뷰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면접 질문은 5가지였어요. 제가 면접을 4군데를 봤거든요. 4군데를 봤는데 다 건설회사였는데 3군데는 굉장히 대기업이었고 한 군데는 시카고에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지점 그런 회사를 봤는데 그 시카고 그 회사 면접은 굉장히 인텐스했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왜냐면 1시간 동안 보는 이제 면접을 했는데 질문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첫 번째 한 말이 Tell me about yourself. 그냥 나한테 너가 하고 싶은 말 다 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끌어가는 인터뷰 약간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처럼 뭐 그 전에 알바 경험이 있느냐 아니면 그 전에 직장 경험이 있느냐 뭐 자격증은 뭐가 있고 학점은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전혀 안 하시고 그냥 tell me about yourself. That's it. 거기서 그래서 자기가 나는 뭐 소피고 한국에서 왔고 작년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와서 편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막 자기가 이제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면접이 있고 한 군데는 굉장히 큰 대기업이었는데 거기는 질문지가 정말 5장이 있었어요. 그 질문을 대충 봤는데 80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페이지부터 하나씩 문제를 다 물어보는데 What's your hobby? 취미가 뭐냐? What do you do for fun? 뭐 취미로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Are you good at cooking? What do you like the most?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그 다음에 What's your GPA? 학점이 뭐야? 학점이 안 좋으면 그 안 좋은 이유랑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favorite class, favorite courses, 제일 좋아했던 과목 이름을 대고 왜 좋아했는지, 싫어하는 거는 왜 싫어하는지 약간 한국 같은 압박 면접 스타일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인턴십을 하게 된 그 회사도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 그 회사는 태양열 에너지나 뭐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큰 미국에선 굉장히 붐이니까 그런 큰 회사였는데 거기는 질문이 5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What do you do for fun? 뭐 혼자 제일 취미 때 하는 게 뭐냐? 그다음 뭐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difficulty, 그러니까 최고로 겪은 그런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경험을 쉐어해봐라. 그런 문제가 있었고 5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회사에 새로운 부서나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대충 자기한테 얘기를 해봐 달래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도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던져봐라 이랬는데 처음에 딱 듣고 나서 오 마이 갓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너무 그 질문은 예상을 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 학기 때 마케팅 클래스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드론에 관해서 케이스 스터디 한 게 있어가지고 완전 대충 둘러댔거든요. 거의 둘러댄 게 드론이 요즘 굉장히 붐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카메라가 다 그거를 현장을 보여줄 수도 있고 거기서 문제를 찾아낼 수도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테크놀로지가 될 것 같다 했는데 그 문제의 답이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인턴십을 보고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인턴십이 됐다고. 그래서 인턴십을 거기로 갔는데 미국은 인턴십이 보통 3개월이에요. 유급이냐 무급이냐 다 달라지는데 보통 거의 유급이고요. 건설회사는 전부 다 유급이에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페이가 시간당 19불이었고요. 한국으로 치면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거기가 워낙 큰 회사여가지고 페이 이제 19불을 받고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은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인턴은. 그래서 40시간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또 따로 돈을 주셨어요. 용돈식으로 아파트 비를 내라고 이제 회사에서 1,500불씩 나왔는데 한국으로 치면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환율을 따지면. 그래서 인턴십 치고는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인턴으로는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유급 휴가를 3일을 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주셔가지고 이제 인턴도 우리 회사 분위기를 느껴보고 그런 휴가를 누려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3일 paid time off를 받아서 유급 휴가를 3일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인턴십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렇게 인턴십이 이제 3개월 동안 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학교를 미시간에서 다녔는데 그 일하게 된 회사는 미네소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해서 6시간에서 7시간이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차가 없었거든요. 그 미시간에서. 그래가지고 비행기에 처음에 인턴십이 이제 그 다른 주에서 하니까 수트케이스 여기 보이죠? 이거 오렌지 수트케이스에 그냥 짐을 다 구겨가지고 여름에 그날 입을 거랑 그 다음에 화장품 뭐 가방 신발 다 무겨 넣어가지고 이런 짐을 2개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미네소타에 직접 들고 와서 택시를 타고 이제 제가 살 곳에 가가지고 짐을 다 풀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보통 인턴십을 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점은 하우징이에요. 집을 어디서 구할 건지, 아파트는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좋은 점은 apartments.com이라고 자기가 살고 싶은 동네를 그 지도에서 찾으면은 그 프라이스 레인지별로 가격대별로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데 연락을 해가지고 뭐 한 달에 얼마예요? 뭐 한 달에 부가적으로 나는 내는 돈이 얼마냐, 그다음 보증금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저는 미네소타를 그때 당시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덜컥 아파트를 계약하기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대학교 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교 타운에 그 여름방학일 때는 대학생들이 집에 많이 가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들도 다른 주에서 인턴십을 할 거고. 그래서 그 집이 3개월 비게 되는 집이 몇 군데 있었는데 거기를 전화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죠. 근데 또 저는 같이 사는 친구가 또 저랑 같은 학교에 이제 회사에 붙은 인턴십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텍사스 친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턴십을 붙으면 인턴 그 리스트를 딱 주거든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나온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메일을 알아내가지고 얘한테 전화를 해서 나 인턴십 붙은 소피인데 나랑 같이 방 쓰고 싶냐, 그러면 우리 한 반반씩 내가지고 아파트를 구하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전 친구랑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그 집을 이제 3개월 동안 계약을 하고 같이 인턴십을 하게 됐죠. 근데 또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도 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회사 본사에서 일을 하게 돼가지고 버스랑 택시를 타고 이제 맨날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편해서 차는 사지 않아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제일 이제 문제는 grocery store 갈 때, 그러니까 장 보러 갈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그때 당시에는 또 대도시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치면 쏘칸가? 그 차를 왜 이제 1시간이나 2시간씩 빌리는 게 있잖아요. 렌털카처럼. 그래서 여기도 그런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 핸드폰에 앱을 하나 깔아요. 그래가지고 지도에 보고 차가 어디 주차되어 있는지 그 차에 가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차를 문을 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월마트나 아니면 타겟 이런 데 가가지고 장 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굉장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인턴십을 굉장히 잘했고
인턴십을 이제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뭐냐면 저는 건설 회사를 한 번도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knowledge가 많이 없었고 지식이 많이 없어가지고 뭘 일을 주어줬는데 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일하는 보스한테 이거 좀 가르쳐달라 저거 좀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많이 일을 한 경우가 있었고, 또 굉장히 좀 힘들면서 재밌었던 경험은 뭐였냐면 인턴십이 끝나기 전에 그 만약에 인턴십을 하는 사람이 시니어잖아요, 그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졸업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때 다닌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졸업생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그룹을 지어줘요. 그래서 그룹을 지어줘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 한 달을 주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만들어야 되고 그 같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한 대본 짜야 되고, 보통 5명에서 같이 했는데 저는 남자 4명이랑 저 1명 해가지고 같이 이제 했는데, 그 프레젠테이션 주제가 뭐였냐면 대학생들이 우리 회사에서 인턴을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10분짜리 PPT를 만들어요. 그래서 10분짜리 PPT를 한 달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그 이제 PPT 당일 3일 전에 회사에서 호텔을 다 잡아줘요. 그래서 호텔을 잡아주고 호텔 로비에서 연습하는 사람도 받고 호텔 컨퍼런스 룸에서 연습하는 사람도 받고 우리 회사 오피스에서 연습하는 사람도 받고, 그래서 연습을 다 해가지고 그 PPT 당일이 되면 굉장히 떨려요. 왜냐면 회사 간부들 다 있고 회사 CEO 있고 그 앞에서 이제 우리 회사에서 대학생들이 왜 인턴해야 되는지 그거를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좀 저는 힘들면서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모든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회사는 제도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뭔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인턴십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댓글 보시면 CPT나 OPT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때 당시 했던 인턴십이 CPT에서 하는 거였고요. OPT는 보통 졸업을 하고 나서 하는 건데 그거는 제일 중요한 점은 CPT, OPT는 그 International Office, 그러니까 그 국제처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을 거예요. 한 분이나 두 분.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인터넷에 치거나 페이스북에 쳐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답을 얻고 이런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각자 다 케이스가 다르고 Bachelor's Degree도 있고 Master's Degree가 있는데 그 아마 CPT, OPT가 차이가 날 거예요. 학부랑 학사랑. 그래서 그런 거 제일 중요하게 이제 결정하는 거는 학교에 직접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USCIS 웹사이트 거기 들어가시면 CPT, OPT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아니면은 뭐 코멘트 달아줄 거 있으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아주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